이름은 박영철이고요. 세종문화회관 워커힐 예술의 전당 멜작센터 GS 예언마루 한 40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채는 없었고 세종문화회관이 특채인데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청계천에서 이제 앰프 만들고 뭐 하는 회사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서 거기를 군대 제대하고 막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박래선 선배가 구술 시험을 나한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이 일이 이런 일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냥 호구지책으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군대 막 제대하고 이제 뭐 부모한테 계속 신세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고 보자. 들어간 게 세종문화회관이었어요. 일단은 믹싱 콘솔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직원이 7명인데 그중에 이제 그 주임이라고 이제 그 실장이죠. 이영기 씨라고 그분하고 그 밑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날 소개한 그 친구하고 둘만이 믹서를 만질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요. 그거를 만져보고 싶은데 자기네들끼리만 만지고 맨날 마이크 나가서 무대 가서 마이크나 설치하라고 케이블이나 깔고 있고 이제 그런 잔심부름만 하는 거죠. 저거를 처음에는 기계를 콘솔을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독일 지멘스에서 오토메이드 한 콘솔인데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비행기 조종건 같이도 생겼고 스위치가 엄청 많은 게 처음에 보니까 이거 되게 겁나더라고. 근데 그거를 못 만지게 하니까 만지는 건 안 됐고, 공연할 때 뒤에 서서 6개월 동안 지켜서 봤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노브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낫더러 운영실에서 이제 전화 받으라고 자기네들 딴 데 작업을 하러 간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전원을 켜고 내가 그 동작을 시켜봤지. 근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다시 원위치 시키고 불을 꺼놨는데 무대에서 쫓아오고 막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윈치 마이크가 무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공연이 없으니까 불 꺼져 있고 껌껌하고 하니까 아무리 쳐다보고도 뭐 움직이는 것도 없고 소리가 나는 것도 없는데 이제 실장님한테 애지게 혼나고 이제 너 그만둬라. 창고에다가 출근하면 무조건 창고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이제 가둬놓더라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일주일 만에 내가 열고 뛰쳐나왔어. 국가의 어떤 분이 북한에 가서 북한 공연장을 보고 그걸 이제 우리도 저런 공연장 하나 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은 행사장이다. 이게 공연장이면서 반은 행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거라서 객석 수는 굉장히 많은데 완전히 공연장에 최적화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이 프로스니움 좌우 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잖아. 무대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세종문화회관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공연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다양하게 시암도 다 거기서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무용단, 가무단 다 거기서 공연을 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또 하나는 프로레아다 우리나라 내한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국내에 전용 홀이 전혀 없었잖아요. 또 음향 품질에 관해서는 분위기가 그런 걸 논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면은
정말 유명한 해외 단체나 뭐 이런 할 수 있는 데가 세종문화회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하는데, 이제 가난한 음대 학생들이 이 공연을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로비를 출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로비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로비에다 틀어주는 그 페이징 모니터 스피커 소리 영상은 없고 그거 들으려고 뭐 바깥에서 유리문에다 이렇게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학생들이 그러고 있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그분 성함이 이형록 씨인가 성함이 잘 생각해요.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가끔씩 가서 이렇게 뵈면은 일본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보는 일본 책을 내가 이렇게 가끔씩 놀러 가면은 음향실에 앉아갖고 내가 그걸 들춰봤는데 이제 이 전자에 관련한 책이에요. 전자. 내가 일어를 공부를 해갖고 일본 책을 봐야 되겠다. 영어는 공부하려니까 시간 좀 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일본 책을 보기 위해서 일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뭐 알은 못하지만 읽는 거는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책 좀 사다 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책이 한 권 구하는 게 진짜 별따기였어요. 나중에 이제 워커힐 가서 워커힐에서 일본 애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우리 책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본으로 돌아가갖고 책을 나한테 열 몇 권을 책을 사서 보냈어.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나를 대학을 보낼 형편은 못 되고 그냥 겨우 이제 어머니가 장사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 동생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집에서 대학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벌어도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학을 가려고 보는데 다른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다니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이쁨을 받았어. 그래갖고 다른데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줬던 거야. 세종문화회관에서 받는 월급의 배가 되는 거야. 몇 번을 사양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실장이 나한테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긴 무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세종문화회관에 근무를 했던 거고 세종문화회관을 나올 때는 다른 회사의 지방에 있는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월급이 14만 원이었는데 월급을 한 50만 원 정도 준대.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면은 나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내 동생도 다녀도 둘이서 다 학교를 다녀도 되겠다. 이제 일주일 있으니까 저쪽으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사표를 냈어. 출근 한 3일인가 앞두고 무산돼 버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침 그때 또 워커힐에서 그때 이제 워커힐에서 날 세 번째 프로포즈가 왔는데 이제 중간에 붕 떴으니까는 거기라도 가야지 무조건. 재미있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이제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분위기보다는 이쪽에 그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그 사람들한테 기동량 하는 게 나한테는 정말 큰 공부였기 때문에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주로 이제 예술 얘기, 작품 얘기, 뭐 철학적인 이야기, 뭐 서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믹싱이나 이런 걸 많이 배웠지. 일본 친구들하고 일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에 내 위에 그 선임으로 계시는 분이 한국음반 녹음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윤원중 씨라고 우리나라 통기타 음반을
그때에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는 그 음반의 한 절반 정도는 그분 작품이에요. 그분한테 믹싱을 배운 거죠. 87년 12월 달에 이게 운이 좋았던 게 그 오커힐에 계셨던 분이 오커힐에 내 직속 상사는 아니지만 네. 다른 부서에 계셨던 분이 예술의 전당의 무대 기술 팀장으로 갔습니다. 공채가 있었고 내가 들어갈 때 이제 특채를 처음 뽑은 거예요. 김호균, 임정호가 이제 일기 3명이 있었죠. 이제 그 후에 뽑은 거는 공사가 끝나고 시설 관리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네. 저쪽에 건축 관련 부서에 계시던 분들을 내보내지 않고 네. 그분들을 흡수하고 무대 스텝으로 채용을 전과를 시킨 거지. 87년도에 이제 콘서트홀 개관을 했으니까 88년도 88 올림픽 직전에 개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콘서트 홀만 있었지. 그 다음에 콘서트 홀하고 리사이트 홀. 여기서 그 마이킹이나 뭐 이런 방법이 다 다르니까. 네네. 클래식 녹음할 때하고 재즈 때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처음 해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외국 원서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 그 당시에 인터넷도 잘 안 됐었는데 아무튼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사진들 다 수집을 해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채는 나가면 이제 혼자고 외로웠죠. 나 혼자니까. 네. 그리고 음향 경력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었고 음향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다 가르쳐서 해야 되는 그 LG 초대 대표님이 이제 그분이 원래 예술의 전당 다니셨어요. 그분이 이제 LG로 가시면서 처음에 가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향에 관련한 부분을 내가 이제 예술전당 근무하면서 도와드렸지. 아주 좀 자리에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망설임 끝에 그 공연장 지어오는 것도 또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LG 아트센터 가게 됐죠. 원래 그 음향 설계를 실시 설계를 미국 사람들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계약도 했고. 네. 근데 일이 되게 이렇게 느린 거예요. 우리는 좀 빠른 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하는 게. 일이 굉장히 느린 거야. 그래갖고 발주 주고 3개월 만에 3개월 되는 3개월까지 도면 넘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문제 있다 해갖고 미국으로 쫓아갔어요. 미국 쫓아가갖고 니네들 여태까지 그린 도면 내놔봐. 그랬더니 딱 2장 내놓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네들 여태까지 스터디 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내가 니네는 내가 왔을 때 우리하고 일하면 안 되겠다. 화요. 내가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업체 화요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손손이 의외로 오케이 해가지고 내 판단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 업체를 파이어 시키고 국내 업체를 내가 선발해가지고 국내 업체를 우리 사무실에 상주를 시켰어요. 설계팀만 도면 한 장 그릴 때마다 나한테 컨펌 받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도면 그리는 걸 내가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미국 알텍이라는 그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 근데 그 업체가 기본 설계를 굉장히 도큐멘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다 실시 설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전개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레퍼런스 할 도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시켜도 얼마든지 한다 이 정도는 그런 판단이 네. 굳이 비싼 돈 주고 미국 애들 일도 못하는 미국 애들 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살았죠.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과로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무대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국악당이 먼저 했어요. 안 쓰더라고. 해도 별 변화가 없다 해. 그 당시에 주석길 선배가 이제 국악당에 계셨을 때인데 내가 물어봤거든.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저 좋은 양치를 안 쓰지? 그랬던 거고 사실 그걸 제외하면은 이제 LG 아트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약간 LG 아트센터에서는 이제 지금 아니 대비로 했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알텍에서 건축음향 설계하는 것 중에서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풀에 쓰는 아치가 반사면이 아니라 흡음면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서 소리가 감쇄되니까 객석 앞쪽으로 잔향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개관하고 1년 좀 넘어서 내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전자 음정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됐어요. 전 세계로. 3개인가 4개인가 회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제품들을 내가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시압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가장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이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더니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한 5억 정도 들었어요. 컬럼 스피커인데 이 지향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었어요. 좀 획기적인 스피커였지. 그 시절에. 일단은 이제 그 협회를 만들자라고 하게 된 동기가 주석기 선배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나하고 둘이서 둘이서 이제 점심 먹다가 협회를, 왜냐면 그 전에 협회가 있었거든요. 협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협회는 방송하고 업체하고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서로 각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석길 선배가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네가 좀 진행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또 하늘 같은 선배님이 시키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울에 있는 유명 공연장에 있는 음향실을 대표하는 분들을 모여주십사 하고 내가 이제 연락을 해서 다 전화해서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의결을 한 게, 일단은 당장 협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 처음 모이신 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협회로 가자 하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 헤드 테이블을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6개월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회라는 이름으로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내가 이제 이런 협회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니온의 사례, 조직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프로를 받은 거고 다 협의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주장했던 게 뭐냐면 업체 절대 개입되면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이 걸리게 되면은 이 협회는 언젠가는 깨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개입되지 않으려면은 업체를 가입시키면 안 된다. 만약에 업체에 있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일단은 공연장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그 외에는 안 된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있을 때 항상 종강할 때 하던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음향에 목숨 걸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음향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음향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음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음향을 목적화하지 마라.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 대신 음향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이냐, 어떻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 그게 결국은 내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가 음향을 할 수도 있고, 조명을 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음향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면 어떤 상관은 없잖아요. 반드시 음향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막 살자가 제 플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추우신데. 너무 죄송해요. 추운데.